안녕하세요, 악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슬램덩크와 하이큐를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는데요. 2017년에 하이큐라는 만화를 처음 발견하게 되었죠. 이 하이큐라는 만화를 발견하게 돼서 한번 읽어 보았는데 이게 읽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슬램덩크와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슬램덩크 덕후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꼭 슬램덩크를 읽고 있는 그런 덕후거든요. 그래서 한번 슬램덩크와 하이큐를 비교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슬램덩크 같은 경우에는 1990년에 연재를 시작해서 1996년에 연재가 종료가 되었고, 하이큐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연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금 30권까지 한국에는 나와 있는 상태예요. 16년이 지난 후에 나온 하이큐와 농구 만화로서는 정말 전설적인 작품인 슬램덩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램덩크의 주인공은 강백호이고, 그리고 하이큐의 주인공은 히나타 쇼요라는 인물이죠. 강백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이즈도 좋고 점프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민첩한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체력도 굉장히 뛰어나죠. 하이큐의 주인공인 히나타 쇼요 역시 굉장히 뛰어난 점프력과 민첩한 반사신경, 그리고 굉장히 좋은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는 많이 부족한데 이 뛰어난 운동 능력을 통해서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주전을 꿰차고 있죠. 그리고 이 두 주인공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두 주인공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니, 강백호는 키가 187, 굉장히 크죠. 그리고 더 자라납니다. 거의 190까지 육박하는데 히나타 쇼유는 160을 조금 넘기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두 주인공의 차이점은 신장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강백호는 싸움을 굉장히 잘하죠. 싸움 천재이기도 하지만 히나타 쇼유는 싸움을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서태훈과 카게야마 토비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두 주인공이 슬램덩크와 하이큐라는 만화의 키포인트를 잡고 있는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태훈과 카게야마 토비오 둘 다 굉장히 천재적인 플레이어이고 굉장히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들이기도 하죠. 서태훈 같은 경우에는 농구밖에 모르는 농구 바보이고, 카게야마 토비오 같은 경우에는 배구밖에 모르는 배구 바보예요. 이 둘의 공통점은 바로 자기들밖에 모르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플레이어라는 점인데요. 자기들이 너무 잘났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러다 서태훈 같은 경우에는 산왕전에서 정우성에게 한마디로 발린다고 하죠. 굉장히 발렸고, 카게야마 토비오 같은 경우에는 도대회 결승에서 팀원들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슬램덩크와 하이큐가 스포츠 만화, 그리고 성장 만화로서의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서태웅은 강백호에게 패스를 함으로써, 그리고 카게야마 토비오는 히나타 쇼유라는 주인공과 속공을 함께 연마하면서 팀플레이를 같이 배우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두 주인공이 이 두 만화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팀 스포츠 만화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둘 다 공부는 굉장히 못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못하는 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둘이 너무 농구를 잘하고, 그리고 한 명은 배구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다음 인물은 송태석과 니시노야 유입니다. 이 두 캐릭터 모두 굉장히 키가 작고 둘 다 굉장히 머리를 항상 올리고 다니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머리를 올리고 다니죠. 키도 굉장히 작은 편이고요. 160대이거든요, 둘 다. 니시노야는 160이 안 될 거예요. 송태석은 168이고요. 두 캐릭터 모두 폭력으로 팀을 잠시 떠나지만 팀에 돌아온 뒤에는 1학년 재능덩어리 2명을 받아들여서 팀을 전국대회로 이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매니저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네요. 둘 다 분위기 메이커를 팀 내에서 맡고 있는 것도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윤대엽과 오이카 토오루입니다. 이 두 캐릭터 모두 스토리 전개상 초반 끝판왕으로 나오는 인물들인데요. 이 두 캐릭터 모두 굉장히 다재다능하면서도 천재적인 플레이어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윤대엽 같은 경우는 공격력 역시 돈의 탑 수준이지만, 하지만 2학년부터 패스를 익힘으로써
팀원들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인물이 되고요. 그리고 오이카와 토오루 역시 서브로 굉장히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도 토스를 통해서 팀원들의 능력치를 극대화시켜주는 천재적인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두 캐릭터의 차이점이 발생을 하는데요. 윤대혁 같은 경우에는 새 끝까지 계속 천재로 남게 되는데, 오이카와 같은 경우에는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죠. 특히 카게야마가 천재적인 플레이어로 나오기 때문에 카게야마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열등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열등감 같은 경우에는 그의 절친한 동료인 이와 이즈미와, 그리고 재능은 피워내는 것, 그리고 센스는 갈고 닦는 것이라는 그렇게 명언을 통해서 이 열등감을 극복합니다. 이 두 작품의 경우에는 캐릭터 설정도 굉장히 비슷하지만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도 스토리를 잘 녹여냈다는 것이죠. 슬램덩크의 경우에는 국산의 권준호라던가 상향의 권혁준, 김수경, 그리고 해남의 신준석, 홍익현, 그리고 풍전의 말꼬랑지와 나문까지 이 국산이 상대하는 모든 상대팀의 캐릭터들을 스토리를 하나씩 다 구현을 해내고 있죠. 저는 이 점이 정말 슬램덩크가 갖고 있는 굉장한 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이큐에서도 이 점을 차용했는지 카라스노와 맞붙는 모든 상대팀들에 대해서도 스토리를 충분히 녹여냅니다. 혹시 슬램덩크를 보셨지만 아직 하이큐를 못 보신 분이라면, 그리고 하이큐를 봤지만 슬램덩크는 너무 오래돼서 못 보신 분들이라면 꼭 슬램덩크와 하이큐를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